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을 끄던 노인들이 잇따라 희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때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의 양이 2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지자들은 당혹해하면서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가 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하루에 몇 건씩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불을 끄던 노인들이 잇따라 희생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던 할머니 3명이 불을 끄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지사가 긴급 서한까지 내서 노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밭두렁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꺼진 불길이 다시 살아날까 소방대원들이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불은 금세 꺼졌지만 81살 나무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면 노지 있지, 노지. 네. 노지 그쪽에서 아마 최초 아마 불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좀 번지니까 지나가다가 아마 그랬는가 싶어요, 지금. 지난 일요일 화순과 고흥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90살 정모 할머니와 87살 전모 할머니가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혼자서 불을 끄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다 68명의 노인이 숨졌습니다. 노인들이 농번기가 되기 전 병해충을 잡는다며 논밭을 태우는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논밭 태운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한 증명이 안 돼 있고 꽃이 떼 있잖아요. 깻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노인들이 그걸 못 치우니까 거기서 불을 놔서 소각을 해버리는 거이죠. 이처럼 논이나 밭두렁에 불이 났을 경우 직접 불을 끄려고 하다가는 연기에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노령이다 보니까 이게 동작이 젊은 사람들하고 동작이 좀 떨어지죠. 박준영 지사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특별 서한문을 각 지역 마을 이장들에게 보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날씨는 포근했지만 미세먼지로 희뿌연 하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찜찜한 하루였습니다. 광주 지역 미세먼지를 분석해 보았더니 중국에서 넘어온 먼지가 최근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뿌연 하늘. 수도권에서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한때 19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평소에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배출가스에서 주로 나오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부터 날아오는 먼지와 지역 내 자체 발생하는 오염 물질로 나뉩니다. 최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최근 10년간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전체 미세먼지 중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2002년 20% 초반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3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이후 중국의 산업화 등으로 인해서 외부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광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는 10년 사이 28%나 줄어들었습니다. 계절별로는 황사가 많은 봄에 미세먼지의 유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겨울, 가을, 여름 순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버스로 전환과 배출가스 절감 장치 부착 등과 함께 중앙정부가 나서 중국과 협의해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에서 나쁨 정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수요일과 목요일 비가 내린 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오늘 발표한 데 대해 지역 입지자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이럴지라도 일단은 환영한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는데요.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6.4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먼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요구하며 주춤하는 사이 하루 먼저 과감히 치고 나간 것입니다. 저희는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깃발을 들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려 했던 입지자들은 일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일률적인 기호를 갖고 선거를 치르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뭐 자고 오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계획했던 대로 쭉 정진해 나가는 수밖에 없죠. 이런 복잡한 속내에도 불구하고 입지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새정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주민에게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를 실천하시겠다는 뜻이어서 저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정당 혁신안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민심 잡기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D-100일을 맞아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10대 의제를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가 선정한 10대 의제에는 재정 자립도 개선과 창의적인 문화도시 조성, 사교육비 절감과 도시 재생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 선관위는 정책선거를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를 구성했고 유권자들로부터 원하는 공약과 정책을 수집해 10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400억 원에 가까운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도피해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 현지 신문에서 억만장자로 소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은 지난 2012년 허 회장을 뉴질랜드 억만장자들을 다룬 기사에서 7번째로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허 회장이 최근 고층 빌딩을 짓기 시작했고 지난 2006년에는 4억 5천만 달러짜리 건물을 인수하려다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주건설은 지난 2010년 한국에서 부도 처리된 바 있어서 허 회장의 활동 자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AI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AI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첫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전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례는 모두 5건. 그동안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35개 농가에서 65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피해가 가장 컸던 2011년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지난 2003년과 2008년의 기록을 이미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춤했던 AI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이번 AI가 역대 최대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고병원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된 영암 신북면 농장 인근에만 14개 농장에 닭, 오리 5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살처분 대상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겠다며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최고 80%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농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주장입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많이 그래서 척새들에서 옮겨서 고시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한다고 농가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이건 말이 됩니까? 그게?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AI 사태. 매번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되고 농정당국은 어설픈 사후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무리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박순충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기념곡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면서 긍정적 의견은 1가지만 제시하고 부정적 의견은 8가지를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훈처는 이무리한 행진곡이 33년간 5.18 추모 행사에서 불려왔다는 점을 긍정적 의견으로 꼽은 반면
부정적 의견으로는 특정 단체가 애국가 대신 부른다거나 정부 기념식에서 주먹을 흔들고 부른다는 점, 가사에 나오는 임과 새날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체벌을 받은 뒤 숨졌다는 고교생 뇌사 사건의 논란이 학교 측의 은폐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학교 측이 작성한 출석 기록부.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피해자 송군은 3교시부터 조퇴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아침부터 구토 증상을 호소해 2교시까지만 수업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전에 지금 하는데 정확히 몇 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그 조퇴증은 발급을 안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송군의 가족들은 학교 측에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조퇴를 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의식 불명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책임이 없다. 조퇴를 했다고 말씀을 학부모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참 기도 막히고. 실제로 학교 측이 조퇴를 했다고 주장했던 시간에도 송군은 교내에서 친구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5교시가 끝난 뒤 점심시간에도 송군이 교실 복도에서 목격됐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을 모두 마치고 오후 6시쯤 귀가했다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도 조퇴 기록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교시 끝나고도 잠깐 갔고 점심시간에도 이야기할 때 있어서 자세한 얘기하려고 하고 그래서 갔다가도 다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교육당국은 감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출석부 조작 여부와 더불어 사건이 이틀이나 지난 뒤 보고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지난해 말 육군 31사단에서 이등병이 총기 사고로 숨진 사건은 가정사를 고민하던 이등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군 당국이 결론 내렸습니다. 31사단은 21살 이모 이등병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경제적 문제 등 가정사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와 유족들의 진술이 나왔다며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임병들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 씨를 향한 욕설은 있었지만 자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 창사 기획 다큐멘터리 상처 입은 자의 치유가 인권보도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으로 상처 입은 자의 치유를 포함한 5건의 작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상처 입은 자의 치유는 세계 각국의 인권 탄압 현장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정신적 치유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치구별 의원수 조정 가능성으로 논란이 됐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원안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적용한 인구 30% 동수 70% 원칙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